안녕하세요, 주미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편의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객단가를 올려서 편의점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편의점들은 계속해서 경쟁점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내 점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사실 기존에 있는 고객들의 객단가를 올리는 방안이거든요. 즉 객단가가 5,000원이면 이 5,000원을 7,000원, 8,000원 또 10,000원 이상으로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영주님께서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점포에서 다양한 어떤 마케팅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뭐 마케팅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소한 거를 잘 캐치해서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영주님들 계시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달 전에 GS25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행사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진짜 역대급 할인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저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두 개의 편의점도 방문을 해보고 제가 다른 지역에 갈 때마다 편의점에 가서 그 상품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데 재고가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제대로 1+1 행사를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부착을 안 해놓은 점포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바로 신선란이거든요. GS25에서 파는 15개 드립 계란 그 신선란 가격이 4,500원이고 그 상품을 1+1을 하게 되면 한 판 가격이 4,500원이 됩니다. 자, 살림을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사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과일이라든지 또 우유 그리고 이런 계란 같은 경우엔 굉장히 가격에 민감하거든요. 자, 계란 같은 경우에 시중에 마트에 가보면 통상 8,000원 중반대의 가격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계란 할인 판매점, 저는 거기서 구매를 하는데 계란 할인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6,9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경영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눈길을 끌 수 있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상품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통상 우리가 15개 드립 4,500원인데 이걸 1+1 한다는 느낌보다는 계란 한 판에 4,500원이라는 멘트가 더 싸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란을 이제 살 때 거의 한 판 단위로 세기 때문에 한 판에 대한 가격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 15개 드립을 두 개 1+1 해서 한 판이 4,500원 된다는 느낌보다는 한 판에 4,500원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너무 싸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경영주였다면 한 판에 4,500원이라는 POP를 따로 만들어서 포스기 앞에도 붙여놨을 거예요. 왜냐? 이 가격이면 솔직히 살림을 하는 고객 입장에서 안 살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또 고객들이 모르고 있다면 제가 직접 고객님 이거 지금 한 판에 4,500원 행사하고 있다. 필요하시면은 얼른 사가시라. 상품들을 그냥 단순하게 취급하고 진열해 놓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 상권에서 많이 팔 수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체적으로 그런 POP를 제작을 해서 또는 구두로 고객에게 행사 정보를 알려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GS25에서 매주 금요일 샐러드 반값 행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플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이제 해당 샐러드 상품을 50%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금요일 날에 인근 편의점에 가서 샐러드를 사려고 하면 정말 희한한 게 샐러드가 있긴 있는데 행사하는 품목 샐러드는 또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좀 운영적인 측면에서 아쉽기도 하고 또 제가 예전에 그 일산에 있는 모 점포를 갔는데 그 경영주님께서 A4 용지에다가 매직으로 그냥 써서 되게 크게 부착을 해놓으셨어요. 오늘 샐러드 반값 이런 식으로. 그럼 고객 입장에서 매장을 방문했을 때 오늘 샐러드 반값이래 하면 안 사던 고객도 뭔가 반값이라는 말에 혹해서 살 수 있겠죠. 또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만 좀 저렴하면 충분히 고객들의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또 상품이기도 하니까. 근데 더 어떤 센스가 돋보였던 점은 뭐였냐면 통상 어플에 있는 QR코드를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또 어플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영주님께서 그 QR코드를 따로 이렇게 출력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찍어서 그냥 고객은 그냥 물건만 사서 갈 수 있게끔. 자,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정말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이 결국에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요소고, 고객들이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어떤 제품을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생각보다 괜찮던데, 그럼 편의점에서 샐러드 이런 구독 서비스 이용해서 좀 할인을 20% 받아서 한번 먹어볼까?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샐러드를 사시는 분들은 요즘 뭐 다이어트를 많이 하니까 단백질 음료 굉장히 또 많이 팔리고 1+1 행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샐러드를 구매하면서 또 단백질 음료까지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요소도 생길 수 있고, 또는 커피를 사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경영주님 자체적으로 OFC가 물론 그런 부분도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경영주님들 스스로 이 상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객들에게 팔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그런 사소한, 정말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어떤 사소한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피와 와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그 단어를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디토 소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2024 트렌드 코리아에 나오는 그 이제 요즘 이제 MZ 세대들의 소비 경향에 대한 키워드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구매를 할 때 구매할 상품을 떠올리고 이 상품들에 대한 대조군들을 검색을 한 다음에 어떤 상품들이 더 좋을까를 이제 가격이나 성능이나 후기들을 비교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MZ 세대들은 어떤 소비를 하냐면, 유명 인플루언서 또는 연예인 또는 TV 광고 또는 플랫폼이 추천하는 제품, 이런 것들을 그냥 믿고 따라 삽니다. 즉 뭐냐면, 어떤 유명 유튜버가 이 제품을 쓴다. 그러면 나도 살래. 믿고 사버리는 거예요. 자, 올리브영이 추천하는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 올리브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뭐 화장품, 그러면 사람들은 믿고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샀대. 그리고 이 회사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디토라는 뜻은 나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냥 따라 산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소비 트렌드를 편의점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많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유튜브 쇼츠 이런 걸 보다가 GS25 커피에 대한 그 컨텐츠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20만 유튜버, 바리스타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20개 정도 되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 커피를 깔아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GS25 커피가 그 중에 S등급을 받았어요.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 OFC라면, 지금 커피 머신에 부착되어 있는 뭐 최고급 커피 머신, 최고급 원두, 이런 말들은 사실 소비자에게 아무런 어필이 되지 않거든요. 차라리 20만 유튜버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선정한 S등급 커피, 이런 문구가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 와닿지 않을까요? 평소에 커피를 사지 않던 고객들도 GS25 커피가 뭐 S등급? 이 유명 바리스타가 추천했다고? 이 S등급을 줬다고? 그러면 이게 저가형 커피가 아니라 오히려 가성비 있는 커피구나. 가격은 싼데 퀄리티는 높은. 근데 GS25 커피 머신은 스위스 하이엔드 브랜드 유라를 쓴다던데? 그게 1,000만 원이 넘는다던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고객들로 하여금 커피에 대한 니즈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서 마케팅에 적용시키는 방법들이거든요. 경영주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내가 따로 뭐 POP를 제작한다거나 이렇게 어필을 하면 소비자들이 커피를 구매하지 않았던 고객들도 한 번쯤은 사 먹어볼 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그 GS25 커피 머신을 보면서 커피에 대한 그 쇼츠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GS25 커피 그 라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소비자들의 평가가 GS25 라떼는 맛있어라는 어떤 평가들이 대다수였는데, 그 쇼츠 영상에 달린 게 의외로 어떤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냐면,
근데 그 커피 맛도 전바점이야. 점포마다 달라. 커피 머신 청소를 좀 하는 데는 맛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솔직히 맛없다. 약간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커피 머신 솔직히 뭐 얼마나 청소해? 청소 안 하잖아. 막 이런 식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고 소비자들이 생각 외로 커피 머신의 청결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라는 정보를 이제 저도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커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커피가 맛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커피 머신 앞에 커피 청소 체크리스트를 부착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 커피 머신은 자주 청소되나 보네, 청소를 이렇게 관리를 하나 보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또는 어떤 한 문장의 문구를 통해서 이 커피 머신은 하루에 한 번 세척하는 머신입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우려, 커피 머신에 대한 청결도에 어떤 고객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면 그 정보를 내가 캐치를 했을 때 이걸 풀어줄 수 있는 멘트들로 이제 그 홍보를 한다면 그 커피 매출에 대한 상승을 좀 이끌어낼 수 있겠죠. 또 와인매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점포의 와인매대 사실 좀 방치되어 있는 점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 와인 매대를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와인을 먹긴 먹지만 편의점에서 와인을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왜 편의점에서 와인을 안 샀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와인 초보다 보니까 와인 매대 앞에 섰을 때 일단 그 프라이스 카드 붙여진 거, 여러분들 점포를 한번 봐보세요. 종이로 이렇게 출력해서 붙여진 거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일단 구매 욕구가 잘 살지 않고요. 또 그 제품이 들어올 때 그 프라이스 카드 자체 제작돼서 부착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원산지라든지 이 와인에 대한 설명들이 같이 이제 그림까지 해서 이렇게 붙여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더 약간 좀 깔끔해 보이죠. 근데 와인 매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초보자 입장에서 어떤 와인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건데, 어떤 와인을 선택했을 때 가장 내가 만족할 수 있는데라는 답을 던졌을 때 그 답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와인을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와인을 봤을 때 이 와인 다른 데서 얼마에 파는데 지금 이 가격에 파네? 이거 맛 괜찮은데? 가격 괜찮네? 한 병 사갈까? 이렇게 되지만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여러 개가 진열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야? 고민하게 되고, 고민이 길어지면 결국 구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디토 소비에 대해서 말을 했죠. 이 디토 소비를 촉진하는 요소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TV 광고, 그리고 플랫폼의 추천이라고 했어요. 자, 이 중에서 플랫폼 추천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GS25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와인 베스트 1, 2, 3, 또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와인, 남성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와인, 또는 우리 점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와인, 이런 식으로 이 플랫폼이 추천을 하는 와인, 이런 형태로 디토 소비 욕구를 자극하게 되면 저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래? 이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다고? 하면서 믿고 살 수 있는 거죠. 자, 왜냐면 우리가 식당 갔을 때도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뭐예요?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 선택이 실패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 플러스 아까 말했던 그 디토 소비, 그런 트렌드를 좀 활용을 해서 와인 매대를 좀 갖고 보면 와인에 대한 매출이 상승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와인을 사가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와인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뭐 크래커라든지 아니면 뭐 치즈라든지 이런 다른 이제 안주류에 대한 추가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매출 안 올라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뭐 더 이상 뭐라고 이제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바뀌어 가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캐치해서 이 편의점에도 적용시켜서 최대한 활용한다면 분명히 매출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 거고, 편의점조차도 단순히 물건을 깔아놓고 고객들이 와서 사가는 이런 단순 소매점의 영역을 벗어난 지가 한참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서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금 뭐 그런 신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 회사들이 이유 없이 그런 신상품을 출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 라이센스 그 돈을 주고 다른 기업들과 콜라보를 해서 제품을 출시할까요?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들을 원하고 그 새로운 상품을 어떤 공간에서 경험하길 원한다고 하는 공간 마케팅에 대한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즉, 주 소비층인 MZ세대들의 소비 경향이 과거의 기성세대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것들이 점차 바뀌어감에 따라서 편의점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신상품이라든지 여러 행사들을 기획을 하는 거고 경영진님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우리 점포에서 좀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스스로 마케팅 활동을 한다면 7,000원 정도 사갈 객단가가 10,000원, 12,000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소비자들의 소비 구매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점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적용해보시는 걸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정말 OFC들도 이 정도의 관심이나 정말 점포를 컨설팅 해주는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두 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OFC들은 이 영상을 안 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경영주님들 또는 예비 창업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점포의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